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. 늙어서 놀라고 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. 사업을 좀 크게 벌리다가 망했습니다. 망했다? 완전 망하지는 않았어요. 재기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가지는 않았어요.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? 아마 2022년 9월이었을 거예요. 쿠팡맨도 해봤고, 쿠팡맨을 했는데 잘렸죠. 2주 하고서. 잘린 이유가 그 당시에 쿠팡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쿠팡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혈압이 120이 정상이었는데 125인가?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혈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주만 일하고 잘렸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난 상태에서 부동산 강의도 했었죠. 회의실을 빌리려고 했더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. 한 90만 원?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사무실을 얻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사무실을 얻었어요. 월세 1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무실을 얻고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좀 잘 됐죠. 저는 그때 정말 금방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. 강의만큼 좋은 게 없기는 해. 한 80명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. 강의를 하는 게 있어서 너무 좀 현타가 오더라고. 실력도 없거니와,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이 아파트가 좋아요 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. 굉장히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것들도 맞물리고 정책도 맞물려서 부동산 상승기가 와야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데, 그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, 내가 아무리 재건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서 이거는 사업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거는 돈이 된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봐야 그게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, 이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예측값을 넣어야 되거든요. 얼마에 분양될 것 같다, 그리고 건축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,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, 비례율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,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 금액을 다 넣는 거기 때문에, 그 예측이 틀어지면, 예를 들면 공사비가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들면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이런 구조란 말이지. 근데 그걸 내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제 가치관과 맞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강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. 근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. 뭐해서 돈을 벌지? 라고 생각을 하다가,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했죠. 근데 3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찍었어요. 그래서 그걸로 강의도 했죠. 그때 일기 수강생 중에서 저랑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요번에 박람회도 같이 나가는 친구도 있고,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,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만 티칭을 해주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왔었어요.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니까. 스마트 스토어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뻤어요. 제 스스로도. 그리고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월 매출 1억 넘긴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, 돈을 많이 벌었다, 감사하다 라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꽤 됐고, 회사 다니면서도 자본의 흐름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. 그때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났어요. 월 매출 1억에서 2억 정도 나오면서 순 마진은 뭐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었거든요. 거기에 강의료까지 막 이렇게 더 벌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?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. 그냥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저는 무적인 것 같았고, 금방 돈을 벌 것만 같았고, 세상에 대한 공략집을 갖고 있고 그거대로 하면은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제가 그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걸 했던 게 위탁 판매였거든요. 지금도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위탁 판매라는 거는 결국엔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가격을 낮춰서 싸움이 걸기 시작하면 제게 안 팔리고 남게 팔리는 구조가 돼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쫓아가서 제가 그 사람보다 가격을 싸게 떨어뜨리면 저는 마진이 안 남는 구조란 말이에요. 그게 너무 싫었죠. 그러니까 저만의 제품을 갖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속된 말로 브랜드병이라고 하는데,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었어요. 2024년부터 중국 박람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? 그러던 찰나에 상하이 가구 박람회에서 한 가구를 보게 됐고, 이 가구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죠. 너무 하이엔드 느낌으로 갔어요.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야. 그때는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광고 돌리면 팔리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악성 재고가 됐고 거기에 돈 꽤 많이 깨졌죠. 가구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. 매달 한 120만 원씩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또 안 팔리니까 재고 회전이 안 돼서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. 사업을 확장하고자 정규직 총 3명까지 늘렸어요. 알바 7명까지 썼는데, 처음에 갖고 왔던 가구가 브랜딩이 실패했고 완전 말아먹었죠. 그 다음에 고양이용품을 가져왔었는데 고양이용품도 말아먹었습니다. 또 뭐 갖고 왔냐?
갖고 온 거 많아요. 이것저것. 중국에서 물건 다 사입해가지고 막 팔아봤단 말이야. 엄청나게 깨졌어요. 돈도 많이 깨지고 멘탈도 많이 깨지고 자신감도 많이 추락했고, 그렇게 하다가 돈은 돈대로 다 말아먹고 결국에는 직원들을 다 잘랐죠. 지금 남은 거는 저 혼자입니다. 보여드릴까요? 제 자리 앞에 이렇게 책상 4대가 있어요. 여기 직원들 총 3명이 앉았었던 자리죠. 지금은 다 떠났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. 지금 되게 어수선하죠.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었어요. 지금 이 사무실도 저에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. 완전 쫄딱 망했다라고는 안 했잖아요. 그 이유가 그래도 위탁에서 월 매출 한 8천에 정도는 나오고 있고 마진도 월 60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나가는 게 많죠.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. 너무 큰 돈을 지불하고 배운 것 같아요. 뭘 느꼈냐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아이템을 풀어야 되는지,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오면 되고 어떤 아이템은 갖고 오면 안 되는지,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. 뭐랄까, 돈 버는 거, 장사죠.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잘 파는 방법, 다시 한번 파는 거,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, 뭐 이런 것들 담아보려고 합니다. 누워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죠. 갈 길이 멉니다. 혼자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그 과정이 재밌을 거예요. 힘들게 하나하나 해 나갔을 때 얻는 성취감은 더욱더 클 것이고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위탁 방식은 아직도 돈은 벌 수 있어요. 너무 쉬워요. 아니, 돈 버는 거는 쉬워.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게 어렵지, 한 월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 따라만 한다면. 근데 그 방식을 100% 유튜브에 공개할 마음은 없어요. 아니, 강의할 마음도 없어요 지금은. 왜냐면 그걸 강의했다가는 내 밥줄이 끊기니까. 그래도 맛배기로 조금씩은 공개는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위탁 판매 시장이 확실히 예전만큼은 좋지는 못하거든요.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바뀌는지,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, 어떻게 해내는지.